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십시다. 행복하세요. 행복하면 건강해집니다. 함께라서 참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거꾸로 살아보세요. 더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은 그 뒷모습도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누군가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들 속에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생로병사의 비밀은 자연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늘 그렇지만 그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머물러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아마도 불안하고 또 이렇게 두렵고 삶의 질이 떨어질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이 많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암을 극복하는 시간이다 생각하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떤 약이 특효약인가? 그렇게 어떤 질문을 하고 묻기 전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존재적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바로 우리 질병을 투병하고 암을 극복하는 그 암 자체의 투병이 예배가 되고 또한 거룩한 향기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리면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하필 왜 내가 암에 걸렸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 부정적인 시각의 사고의 보편적인 접근보다는 차분하게 한번 생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차분하게 생각하면 그 길들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것입니다.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고 무엇이 내가 조금 부족했는가, 무엇을 조금 개선하면 좋을까, 어떻게 내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립해서 나아간다면 암을 불러들였던 습관에서 암을 내보내는, 암을 극복하는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인격이 있습니다. 지정의체. 그래서 인격이 존중받는 치료가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의 그 존엄에 손상되지 않는 그 치료를 하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수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며 섬겨오면서 제게 오히려 환자는 의사의 영원한 스승이다, 이렇게 해서 환자의 분들에게, 우리 암 극복자들에게 배운 지식과 지혜가 의학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훨씬 깊었습니다. 훨씬 방대하고 훨씬 저에게 감동을 주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무엇일까요? 건강하면 질병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치료를 성공할 수 있을까? 그 성공적인 치료는요, 질병의 정의에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 정신적, 또한 영적인 모든 환경적인 안녕한 상태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육체적 해수만으로는 우리가 문제가 있고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암을 삶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래서 지금까지 삶을 한번 돌아보고 다른 삶을 발견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취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삶을 고쳐야 암을 고칩니다. 그래서 저는 삶을 고치는 암의사입니다, 이런 책을 조선일보 출판사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즉 생활 습관의 교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수긍합니다. 암을 불러들이는 습관에서 암을 내보내는 습관으로의 변화야말로 암을 진정 치료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교정하고 귀하게 여길 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조금 암을 내보내는 습관으로 거꾸로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먼저 성격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삶을 균형 있게 암 투병에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때 너무 경쟁적인 생활을 해왔다면 좀 서로 상생하고 도와주며 좀 이렇게 포용하는 어떤 삶으로 태도로 바꾸고요. 우리가 너무 피로 사회에서 휴식도 못하고 그 일에 급급한 어떤 삶을 살았다면 조금 하루하루 한 주간은 좀 자신을 돌아보고 휴식하고 여유를 가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은 과로의 어떤 생활이 너무 우리가 암을 불러들였던 어떤 구습이었다면 조금 그 휴식하는 가운데 여유를 갖는 가운데 이것은 내가 너무 나의 힘에 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내가 애썼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와 같은 것을 좀 줄여가는 거요. 그 다음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바쁜 나머지 불규칙적으로 패스트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한 번씩 스킵하고 이렇게 걸렀다면 좀 규칙적인 습관의 어떤 식사를 하고요. 좀 내 몸에 좋다는 어떤 야채나 과일을 균형 있게 식사를 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운동이 부족했다면 운동하는 시간을 내서 정말 운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서 하지 못했던 것을 좀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요. 너무 어떤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움이 좀 크다고 생각했다면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계획적인 어떤 생활을 했다면 좀 계획적이고 규칙적이고 좀 이렇게요. 너무 용납하지 못했고 일 중심적인 어떤 생활을 했다면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좀 인간 중심의 어떤 생활로 바꾼다든지요. 그 다음에 너무 또 계획적인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암이 왔다면 어떤 분을 보니까 분초를 다투릴 만큼 너무 이렇게 시간 개념에 충실해서 이렇게 암이 온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좀 거꾸로 살아보는 것이죠. 좀 느긋하게 조금 무계획적으로 조금 이렇게 너전하게 마음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저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생각나는 분이 계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교환을 작성해도요, 너무 전투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심지어는요, 그 완벽한 성격을 통해서요, 정말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생활하고, 식사도 그러면서요, 교환을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완벽한 강의를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제가 암이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그런 분에게 좀 느긋하게 규칙적인 어떤 삶을 좀 불규칙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요. 이분의 삶이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요리를 한다 그러면 요즘은 요리를 유튜브에서 많이 이렇게 요리하는 레시피나 이 과정들을 설명하는 그런 유튜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요. 이거 만약에 준비가 안 된 어떤 그 식사에 음식 만드는 재료가 있다면 마트를 몇 번이나 갔다는 것이요. 얼마나 참 이렇게 그대로 해보겠다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또 다른 어떤 삶의 질서에서 옥을 째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좀 자유하시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좀 느긋하게 그래서 시선을 조금 이렇게 근시한 쪽으로 내 주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좀 하늘을 바라보듯이 좀 미래를 바라보듯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시선이 가 있고 정말 좀 여유를 가지고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는 생활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성격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암이 좋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면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너무 불규칙적으로 무규칙적이고요. 적당히 하고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암에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분 또한 생활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좀 규칙적인 것을 필요에 의해서 좀 이렇게 가져오고요. 좀 이렇게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너무 즉흥적으로 살다 보니까 기분에 얽매여서 이렇게 자신의 성격이나 이렇게 그때그때 선택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맞지 않으면 마음이 이제 힘들겠죠. 그러니까 조금 계획적으로 예상을 하면서 상식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삶의 패턴을 바꿔가는 과정 가운데 이분이 좀 뭐라 그럴까요? 적극적인 어떤 기분에 휘둘리는 어떤 그런 삶이 좀 나아지면서 좀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제가 감사 일기를 쓰시라고, 그리고 묵상을 하시라고, 한 번 이야기하기 전에 한 3번 정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좀 여유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로운 삶에서 오는 그 평안이 있고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암이 잘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암이 이렇게 불러들였던 습관에서요, 나가는 습관으로 거꾸로 살아본다면 더 행복한 우리 자신을 만날 것입니다. 이 점에 또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신데, 저 미국의 미네소타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백인 미국 분이 아드님과 손주와 또 통역하는 분을 대동을 하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비행기를 2번을 갈아타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저는 참 많이 놀랐습니다. 참 서양의 이제 의학도 참 많이 진보가 되어 있는데 자신의 암을 고치기 위해서 동양의 작은 나라에 변방에 있다고 인식되어지는 그런 한국의 서울에 저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에 저는 참 많이 놀랐는데요. 어떻든 이분이 저에게 질문한 건 뭐냐 그러면 자기가 너무 계획적으로 어떤 유명한 기업의 CEO였습니다. 자기의 삶이 얼마나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쁘고 회사의 어떤 삶에 함몰되다 보니까 자녀하고 그 아드님하고 어떤 텀이 있었고 간격이 있었고 서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 본인은 이제 아들에게 이 기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한번 언쟁을 이렇게 높인 적이 몇 번 있고, 그렇지만 아빠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그렇게 미국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손주를 대동하고 같이 이렇게 여행을 오셨듯이 한국에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분이 첫 마디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을까? 뭘 먹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뭐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너무 규칙적으로 타이트하게 시간을 관리하며 살았고 그 목적 지향적인 경력을 위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아들과의 관계에서 좀 틈이 생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안으십시오. 그것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서로 안아주면서 하는데 얼마나 참 감동적인 시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빠 힘내세요. 그래,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번 여행이 정말 행복한 여행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을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암이 줄어들고 극복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감사했는지요. 그리고 한 2개월 전후 이렇게 서울에서 에어비앤비 같은 그런 곳에 계시다가 저희 병원에 늘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셔서 이렇게 치료하고 그런 과정에서 암을 극복하고 면역 치료를 통해서 잘 이겨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을 불러들이는 여러 가지 어떤 잘못된 습관에서요, 나가는 암을 내보내는 어떤 삶의 태도로 바꾼다면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결과가 있는 결과의 열매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나아가면 완치라는 표현을 쓰기 힘들지만 이제는 암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암에 불러들였던 어떤 여러 가지 습관에서요, 암을 내어보내는 암이 사라지는 습관으로 변화시키는 그 첫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